여자와 핸드백. 핸드백은 여자의 마음, 육체의 일부이다. 남자들은 여자 핸드백을 여자 특유의 잡동사니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정도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해이다. 여자가 생각하는 핸드백이란 여자의 마음, 그리고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자에게는 가방이란 존재가 서류를 넣고 다니는 아타시에 케이스, 요즘 유행하는 세컨드백이든 아니면 회사 이름이 들어간 종이 가방이든 주머니에 다 못 들어가니 할 수 없이 들고 다니는 의미밖에 없으리라. 마음의 일부이는커녕 육체의 일부도 결코 아닐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주머니에 대한 인식이 서로 틀린다. 그러니 형태, 색, 소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것과 남자의 것은 그만큼이나 틀린다. 여자 핸드백에는 확실히 여러 가지 물건이 올망졸망 들어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핸드백을 들지 않은 여인을 상상해보라. 무엇인지 허전한 느낌이 들 것이다. 커다란 주머니가 달려있는 필요 없는 것을 몸에 지녔다고 할지라도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자 한다. 아무것도 손에 없으면 중요한 그 무엇이 빠진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핸드백이란 물체가 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조금 전이니 벌써 50년을 훨씬 넘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즘 정권하에 있었다. 무솔리니는 중하층 출신으로 교사를 하던 중 파시즘 최장자가 되어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10여 년이나 이탈리아의 독재자로 군림한 남자이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만 나는 이 두 사람이 무척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솔리니는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히틀러의 냉혹함은 없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잘났다는 우월심과도 무관한 사람이었다. 변경의 북방민족인 독일인과 고대 로마 때부터 도회지 민족인 이탈리아인의 서로 다른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해 무솔리니는 좋든 나쁘든 히틀러에 비해 확실히 무솔리니에겐 크레타 페타치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다. 무솔리니에 비하면 무척 젊은 이 로마의 여인은 의사의 딸로 말하자면 교양이 있는 가정교육의 몸이 밴 숙녀였다. 미혼 그리고 애인인 채로 일생을 보냈다. 1930년 유행한 아르데코풍의 우아한 실꽃이 잘 어울리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정열적인 남국의 여인이었다. 교양이 특별히 높지는 않았다. 지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천한 구석은 없었다. 집안에 맞추어 장래성 있는 젊은 의사와 결혼했더라면 자식을 두셋 낳고도 전혀 몸매가 흐트러지지 않을 아름답고도 명랑한 여자로 남편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시킬 때면 저절로 자랑스러움이 스며나올 그런 부인이었을 것이다. 산뜻한 봄바람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여름의 격정과 가을의 우수, 겨울의 절망을 맛보게 된 무솔리니와 만났기 때문이다. 무솔리니는 물론 정부인이 있었다. 라켈라란 이름의 자식도 되어서 둔 사이였다. 조광치차라 할까? 정신도 육체도 무솔리니를 닮아 강건한 농민 타입의 여인이었다. 그래서인지 잘 꾸려나갔다. 무솔리니는 애인은 아내와는 정반대의 여자를 고른 셈이다. 처는 처, 애인은 애인, 가톨릭 나라이므로 이혼은 문제밖이다. 크라레타의 존재는 곧 상당수의 이탈리아인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무솔리니 자신이 애인의 존재를 열심히 감추는 형의 남자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한 나라의 넘버원의 애인쯤 되면 감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애인이 있는 이 지도자를 그 이유로 비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인의 최대의 장점은 정신적인 밸런스가 있다는 점이다. 인생을 흙과 백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인종으로서는 애인의 존재란 인간적인 증거쯤으로 해석되었으니까. 또한 크라레타는 독재자의 애인이란 것을 이용하여 뭘 해보겠다는 야심의 타입이 아닌 점도 사람들이 입을 다문 이유였을 거리라. 이 애인은 국민의 경애를 일신에 모으고 있는 한 남자의 사랑으로만으로도 만족했다. 또한 크라레타의 집안 사람들도 정권을 진 남자의 애인이 된 딸을 앞세워 출세를 해보려고 획책하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페타치가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었다. 이 또한 이탈리아인들 그들 사이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였다. 정부인 라켈라의 심기가 그리 편치만은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줄줄이 낳은 부인의 사회적 지위는 안전했다.
게다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무솔리니의 옆자리는 라켈라의 것이었다. 농민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의외로 담담했을지 모른다. 또한 무솔리니는 라틴 남자, 아내를 라몰라라는 무신경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두 여인을 두고 고심하는 모랄 또한 전혀 없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쯤 흐른 뒤 이탈리아는 독일과 연합하여 전쟁을 시작한다. 처음엔 잘 나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은 상황이 곧 바뀌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 이 삼국 중에 맨 먼저 전장을 이탈한 것은 이탈리아였다. 정화 모양을 한 이탈리아의 발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연합군은 이탈리아 내의 파르티잔의 도움도 있었기에 북이탈리아 국경까지 무솔리니를 몰아붙일 수 있었다. 독일 하사병으로 변장해서 스위스로 도망가려던 무솔리니가 파르티잔에서 붙잡힌 것은 일본인이 항복하기 1년 전이었다. 여기서부터 애인 크라레타가 출현한다. 파르티잔에 붙들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무솔리니를 크라레타는 백방으로 수송을 한다. 부인 라켈라는 자식을 데리고 중립국 스위스로 도망간다. 무솔리니는 아내에게 자식들을 위해 살아달라고 참으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애인은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죽을 것만을 생각한다.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페타치 집안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 무솔리니 애인의 가족이란 이유로 파르티잔으로부터 위험을 피해 스페인으로 피신했다. 가족을 다 떠나보낸 크라레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죽는 것만이 남아있었다. 겨우 찾아낸 무솔리니를 두 번 다시 잃지 않으려고 결심한 모양이다. 파르티잔도 그 애인까지 죽이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대장은 어떻게든 크라레타를 구해주려 했지만 정작 크라레타 부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무솔리니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크라레타는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을 두고 농가를 나선다. 좁은 골목가의 어느 집 철문 앞, 기관총의 폭우 같은 집중 세례. 그렇게 독재자는 죽어가고 그를 위해 마지막까지 이 살인 행위를 저항하던 크라레타도 곧이어 죽어간다. 두 시체는 이미 처형당한 다른 파시즘 정권의 인물들과 함께 밀라노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다. 누군가 뒤집혀 올라간 크라레타의 치맛자락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다시 올라가지 않게 고정시키자 군중들은 그자에게 돌을 던졌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핸드백을 마치 죽음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 그날 아침만은 들지 않았던 크라레타. 이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이는 파르티잔의 그 대장이었다. 그는 백작 출신으로 농민들이나 노동자가 대부분인 파르티잔의 백작은 드문 존재이다. 우리들이 이 에피소드를 알게 된 것도 그 백작이 전기작가나 연구자에게 증언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라면 여자에게 핸드백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미처 알지 못했으리라. 귀족 출신인 만큼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피부로 느껴 알고 있었으리라. 죽음을 각오한 여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만 핸드백을 두고 나선 것을 이 백작만은 눈치챈 것이다. 나는 구두와 핸드백을 세트로 갖추진 않는다. 구두는 다리가 굵다는 열등감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타킹과 같은 계열의 색상을 고른다. 덕분에 어디 나갈 때마다 구두가 늘 걱정이다. 반대로 핸드백은 드레스에 한 점을 꽃을 단다는 마음으로 고른다. 아니 마음에 드는 핸드백을 우선 사고 난 후에 거기에 맞는 옷을 사는 편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 핸드백은 무척이나 눈에 띄는 편으로 구두보다 값이 나간다. 이렇게 힘들어 고르고 골라서 산 다음에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구경하기도 한다. 아무튼 나의 인생에 대한 정렬의 증거이니 선택의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